네,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형 이벤트를 전후해서 혹은 어떤 숫자의 반전이 일어났을 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속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금리 인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채권 수익률, 10년물이 2% 아래까지도 내려가기도 할 정도로 네. 채권 많이 샀고요. 주가 좀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좀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었던 FOMC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조금 끌어올리고 살짝 S&P 500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 지금 주식은 뒷심이 딸리는 모습입니다만 달러가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약세로 돌고 네. 있죠.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거 1,200원 언제 건드리고 올라가냐 이러던 것이 1,195원까지 갔었어요. 거기까지 갔었죠. 네. 그랬던 게 지금 이제 1,150원대까지 쑥 밀려와 있는데 이 연준의 행보 지금까지는 이제 연준발 효과가 그거 하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또 그거죠. G20이죠. G20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G20에 대해서 이제 섣부른 전망이 힘드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데 연준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죠. 이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연준과 시장 간의 소통 기구니까 점도표 말이에요. 네. 이게 작년 12월 FOMC에 그때 이제 제시한 점도표입니다. 그게 작년 마지막 FOMC니까 작년 2018년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2.25에서 2.5 사이에 쫙 몰려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 번쯤 금리 내렸으면 싶은 사람 2명 있습니다만 이제 중간값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고 그때 제시했던 2019년이 두 칸 올라가면서 중간값이 연준은 이때만 해도 그거 두 번 더 2019년에 금리를 올릴 것처럼 얘기했고 이것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어떤 또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같은 데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야라고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결국 시장이 빠르기도 빠르고 시장한테 조금 끌려가는 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69 12월 달에 점도표를 제시하죠. 3개월 만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2018년 칸은 없어졌고 2019년에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될까? 여전히 2.25에서 2.5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여기가 이른바 중간값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조금 일부 위원들이 그래도 금리 한두 번 올려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세는 금리 동결.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죠? Fed pause라는 얘기 나왔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중단한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내년에는 한 번 더 올릴 것처럼 했다가 또 이제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번에 제시된 점도표가 이거였죠. 여전히 소위 말하는 중간값 레벨을 찾으려면은 이 빨간 점이 있는 여기 2.25에서 2.5 사이 지금 현 레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값만으로 봐서는 동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시피 심지어 금리 인하 2번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위원이 7명이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토탈 금리 인하 하자가 8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딱 반년 만에 정확하게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매파적, 호키시다. 그러다가 이제 3월 가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중단한다. 그리고 인상에도 인하에도 인내심을 발휘할 것 같다. 이제는 인내심마저도 내버리고 이제 이룬. 주앵커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당장 7월 30, 31일인데 7월 마지막 날 네. 그때 가서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은 그야말로 시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6월에 FOMC 전만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연내 연준 금리 동결로 갈 거야라고 했던 골드만삭스마저도 50bp 인하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좀 과하죠. 유가 한 며칠 오르면 100불 가요, 150불 가요 하듯이 네. 이제 또 50bp 인하랍니다. 그런 식인데 아니 이제 50bp 참 웃기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경제, 이렇게 좋은 시장, 주식은 아직도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그러게요. 경신을 노리고 있고
3.5%, 3.6% 이런 역대급 완전 미국의 고용, 그 정도. 네. 완전 고용을 갖다 능가하는 실업률. 뭐 이런 정도에서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연준이 제시하는 거는 요즘 이제 시황에서 자주 보이는 보험성 금리 인하, 네.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제일 큰 거는 제일 타격을 받은 거는 외환시장입니다. 달러가 확 약으로 돌았네요. 네. 한국은행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마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은 네. 이제 8월 금통위 정도에서 한번 따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이제 대체적인 그거죠. 우리가 먼저 내리기는 그렇죠. 좀 그렇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G20으로 일단 눈길이 돌아갔으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대체적인 시장의 전망에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뭐 실무 협상도 없었던 와중에 갑자기 G20에서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이 내세우는 변함없는 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요즘 들어서는 특히 환구시보나 인민일보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부과했던 관세부터 철폐해라.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미국이 굴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고 대충 인식하기로는 뭐 7월부터 G20 이후에 바로 3천억 정확하게 3,250억 달러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거기다가 관세 때리는 거는 우리가 잠시 유보하고 아니면 연기하고 그게 이제 연기도 무기한 연기냐 뭐 90일이나 180일 연기냐 그러고 나서 협상 재개하자 이 정도만 해도 시장은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방송 직전에 CNBC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본하고 중국이 이 서로 간의 이 타이, 이 뭐라 그럴까 결속력 갖다가 네. 강화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G20에서. 심지어 트럼프는 좀 뭐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와중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나오는 기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일 간의 방위 조약 그거 철회하자. 뭐 이런 소리도 절문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그동안에 골프 열심히 쳐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하루 저녁 그날 기분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무서운 거는 후보 시절에 말이죠. 네.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가운데 왜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쟁 나면은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네. 현재 미일 간에 또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은 그런 식이거든요. 뭐 아닌 말로 미국 본토가 이렇게 무슨 뭐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본 자위대가 가고 한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지원 갈 일이야 있겠습니까? 일방적이죠. 네. 기울이진 운동장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에는 그가 계속해서 평생을 갖다 이렇게 갈고 닦았던 아니면 품고 왔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있습니다. 그런 시기라서 뭐 제목 썼다시피 이렇습니다. 섣부른 전망은 불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심스럽죠. 근데 의외의 결과,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아주 좋은 결과라기보다도 지금 바라기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하노이 회담처럼 네네. 갑자기 결렬이라든지 두 정상 간에 얼굴 붉힐 일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아니면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쪽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판을 깨지 않는 정도의 두 정상 간에 좀 조심스러운 어떤 회담이 기대되는 거죠. 그러게요. 아, 참. 트럼프 대통령이 뭐 DMZ 비무장지대도 간다? 방문하냐 마냐. 방문하냐 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시장의 그 발빠른 그리고 모든 걸 녹여내는 시장의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조금 가망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단타 트레이딩 재료라도 이거는 네네. 우리 시장이 좀 확 한번 띄줘야 되는. 그렇죠. 하다못해 대북주라도 네. 근데 안 움직이는 거 안 보니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냥 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네. 일단 그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네. 작년 말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게 달러 강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강세가 확 반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지난번 4월 25일쯤이었었나요? 그때 말씀하셨던 갭도 좀 메워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서 예. 그러면 이건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보니까 달러 약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달러 약세가 맞느냐? 예를 들어 선진국 통화 유로가 강세로 가고 뭐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로 가고 그 와중에 엔화는 약세로 가는 네. 달러엔 환율은 만 오르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거 갖다가 달러 약세라고 하기에는 엔이라는 예외가 생기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 장세를 리스크 온으로 규정하는 게 맞겠는데 위험을 한번 네. 즐겨보자. 그쵸. 위험에 배팅을 해보자 이런 건데 지금은 엔까지도 강해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통화가 이머징까지도 이렇다면 달러가 약이고 또 특히 뭐 각자의 재료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지역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유가 그리고 비철금속 구리 같은 그리고 뭐 금도 귀금속도 곡물은 또 작황이 작황이 또 중요합니다만 네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커머디티 쪽에서 가격이 오르는 걸 봐서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FOMC가 되었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6월 18일 날 드라기 총재가 신트라 회의에서 네. 추가 부양책 내놓을 수 있다니까 즉각 올라왔던 이거. 여기서 유로가 확 떨어졌던 걸 갖다 문제시 삼았고 네. 드라기 총재는 우리 환율을 타겟팅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 전쟁 돌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지난주 보여드렸던 게 그러고 나서 한 반빅 정도 빠지는 네. 5분 차트라서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하죠. 일간 차트 보니까 이날이 지난주 18일이었어요. 그 이후 지금 유로는 탄력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동안 유로가 약해질 만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달러에서 굉장히 다지는 모습. 아하, 더 밀리기 어렵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돌아설 모멘텀을 얻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걸 갖다가 뒤집어 놓으시면 달러 인덱스라 보시면 되죠. 네. 달러 인덱스도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200일선도 물고 내려오고 그 와중에 우리 시장 마침내 이 갭이 결국 메워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1분기 GDP 발표될 때 나왔던 이 갭을 갖다가 지금 채웠네요. 이 선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이른바 추세선 이것도 지금 이거 믿고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단지 이제 G20 보고 다음 주 정도에나 추가 하락.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1140 아래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글로벌리는 추세로 뭔가 변곡을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서 초기에 의미 있는 달러 추세 반전을 갖다가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동안 좀 투기적 포지션도 무거웠으니까 이렇게까지 급하게 조정받는 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114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원화의 추세적인 다시 강세 재현을 얘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네. 예측할 수가 없는 네. 상태이고요. 다만 달러 약세는 좀 추세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지만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거죠. 이른바 시황에서 접하는 bad is good. 나쁜 네. 게 좋은 거야. 경기 지표가 나쁘고 이렇게 되면은 지표가 나쁘면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확실하게 금리 낮춰주겠네. 네. 그 논리로 가는 장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bad is bad인 거예요. 지금 이제 유로존이나 미국에서나 나오는 특히 뭐 달라스 연준에서 제시하는 차트를 빠뜨렸는데 그거 보시면 뭐 눈으로 보면 뚜둑 떨어지고 있는 어떤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나빠지는. 자, 이걸 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티격태격거리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글로벌 교역도 해치고 어쨌거나 가장 효율적으로 분업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분업 체계를 이루어왔던 것이 그렇죠. 이제 비효율과 고비용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것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경제적
전체로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미국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미국인들 맞는 놈만큼은 아니더라도 때리는 주먹도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오로지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장이 특히 오늘 아시아 장이 다 한꺼번에 조금 낙폭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뉴욕도 못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S&P 500의 이거는 사상 최고치 경시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2중 내지는 3중 고점에서 막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뭐 G20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꾸 시장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G20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의 뭐 괜찮은 쏘쏘한 정도의 회담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거 보고 시장이 더 가자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어떤 그림이 나온다면은 네, 조금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교역이 풀려야지 경기가 살아나겠죠. 경기가 그러니까요. 살아나야 뭐 유동성을 예. 제외하고라도 증시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